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웬 생뚱맞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메르스가 있을 때 오히려 폐업률이 감소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다 어려워요. 나에게 올 수 있고 더 많이 돈을 쓸 수 있게끔 만드는 전략들을 지금 세우는 겁니다. 아주 좋은 때예요. 안녕하세요, 나눠드림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가 약 560만입니다. 그 중에 외식업체가 약 60만 개가 있고 약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외식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재료를 제공하고 있는 자영업자들까지 포함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년 메르스 때는 여가와 관련된 업종이 약 30% 정도의 매출 하락을 했고, 외식업과 관련된 업종들이 약 29% 정도의 매출 하락을 일으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15년도를 생각해 보면 그때도 메르스라는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굉장히 밖을 나가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면서 소비가 굉장히 하락을 했었는데요. 근데 또 재밌는 통계 데이터 자료가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14년도까지는요, 그 전에서부터 14년도까지는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5년 그 메르스가 있을 때 오히려 폐업률이 감소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이걸 통하여서 오히려 더 나아질 수 있는 성장의 기회가 있다라고, 오히려 그 좋은 측면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웬 생뚱맞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난 상황들, 지난 사건들을 잊고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먼저 정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을지 제가 유추해 봤어요. 우선 과거 사례를 봤더니요, 15년도에 메르스 사태가 있었을 때 정부에서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가 생활과 관광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부 지원 제도들이 나왔습니다. 관광이나 서비스 등의 분야에 많은 지원 자금들이 풀리면서 사람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게끔 정부에서는 많은 유도를 했었어요. 자,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F1 경주라고 아시죠? 스포츠카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동차들이 경주를 하는데요. 언제 두 번째 가고 있는 차가 앞에 차를 추월할 수 있는지 아시나요? 제가 들으니까요, 첫 번째 차를 추월할 때는 절대 직선 구간에서는 따라잡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직선 구간으로 전속력으로 같이 달리다가 곡선 구간이 들어갈 때 속도를 줄이고 회전을 하면서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을 기회 삼아서 두 번째 차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한번 좀 더 되새겨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지금까지 사업과 경영을 해오시는 상황에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것이 어려웠었어요. 근데 지금은 모두가 다 같이 어렵습니다. 대형 항공사들, 대형 여행사들, 대형 외식업체들 지금 다 어려워요. 근데 이 타이밍에 우리는 지금 주저앉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손님이 없다고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시거나, 손님이 없으니까 그냥 시간 때우기를 위해서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그런 것들을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 채널을 보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시간 죽이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채널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동차 경주에서 앞차를 추월하는 것처럼 지금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얘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보게 되면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요, 공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딱 두 가지만 건드리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손님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내방객 수라고 하는, 그리고 객단가, 손님이 돈을 얼마나 쓰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손님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100명, 그리고 온 손님 한 명의 고객이 쓴 돈 3,000원, 그러면 100명 곱하기 3,000원이면 30만 원이죠. 이게 매출이라는 겁니다. 매출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손님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리고 얼마의 돈을 쓰는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으면요, 손님을 많이 오게 하든지 돈을 많이 쓰게 하는 거예요. 온 손님이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사하시는 혹은 사업하시는 동안 바빠가지고 매장에 출근을 하면 아침에 재료 준비하고 점심 장사하고 또 잠깐 쉬면서 재료 준비하고 저녁 장사하고 마감하면 하루가 끝나기 때문에 손님을 더 끌게 하거나 손님이 돈을 더 쓰게끔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방법들을 고민할 시간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조금 그래도 시간이 있지 않으신가요? 손님이 조금 줄면서 조금은 그래도 마음의 여유는 없으시겠지만 생각할 시간들은 조금은 더 생기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손님을 늘릴 것인지, 온 손님에게 돈을 더 쓰게 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돈 버는 공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돈 버는 공식은 내방객수, 들어온 손님 수 곱하기 그 손님이 지불한 금액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손님이 지불한 금액,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만 고민을 해보신다면 쉽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사례를 한 가지 들어드리면, 매출이 부진한 외식업체 사장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커피 전문점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개인 카페 사장님들의 카페를 가면 커피 말고는 마실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혼자 가서 손님 한 명이 쓰는 돈이 아메리카노 한 잔 값 대략 3,000원인 거예요. 근데요,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들에 가보면 커피랑 케이크를 먹게 됩니다. 또 다른 얘기로요, 햄버거 가게들, 개인 사장님들이 하고 있는 햄버거 가게를 가면요, 햄버거와 콜라를 먹고 있어요. 근데요,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운영하는 햄버거 가게를 가면 거기에서는 햄버거랑 콜라 딱 이 두 개만 시켜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가서 보면 대형 프랜차이즈들은요, 햄버거와 콜라 그리고 감자튀김이 같이 묶여있는 세트 메뉴를 먹고 있어요.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햄버거와 콜라, 프랜차이즈들은 햄버거와 콜라, 감자튀김 이렇게 묶으면서요, 돈을 조금은 더 쓸 수 있게 객단가를 대략 한 10% 정도 더 쓰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카페로 다시 이야기를 드리면, 일반 개인 카페 사장님들은 커피밖에 먹을 게 없어요. 근데 프랜차이즈 카페를 가게 되면 케이크와 아메리카노 이렇게 먹으면서 객단가가 2,000원에서 많게는 4,000원씩을 더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매출이 50% 이상 더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김치찌개를 주력으로 파는 사장님들은요, 김치찌개를 팔면서 계란말이를 세트로 묶어서 팔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가 보통 계란말이 메뉴가 5,000원 혹은 뭐 비싸면 8,000원에 굉장히 큰 계란말이를 주는 집들도 종종 봤어요. 근데 요새는 1인 가구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다면 김치찌개랑 계란말이 반 토막, 반줄 이렇게 해서 세트 메뉴로 묶을 수 있지 않을까요? 기존에 팔고 있던 메뉴들을 같이 좀 묶어서 세트 메뉴로, 결합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 수 있는 메뉴가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요? 한번 메뉴판을 한번 봐주세요. 현재 메뉴판에서 세트로 묶어서 1인이 조금 더 돈을 써서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요. 사이즈를 줄이면 되는 거예요. 양을 줄이면 되는 거죠. 양을 줄이면 되는 거죠. 김치찌개 하나에 계란말이 2분의 1 혹은 3분의 1 이렇게 묶어서 객단가를 올려놓는 겁니다. 물론 고객의 입장에서는 계란말이가 원래 8,000원에 팔던 거를 세트 메뉴로 묶으면서 2,000원만 더 내면 김치찌개에다가 계란말이까지 먹을 수 있게끔 만들면 8,000원짜리 메뉴를 2,000원에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소비자들은 조금은 더 쉽게 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러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에이, 값 올리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밖을 나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의 값을 올렸는지 어땠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상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정화되고 나면 그때 사람들은 다시 밖으로 나올 거예요. 집에서만 먹고 집에서만 생활하던 것이 답답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안정화되고 나면 더 밖으로 나가려고 할 겁니다. 더 외식도 많이 하고요. 더 여행도 많이 하고요. 더 많은 시간들을 밖에서 보내려고 할 거예요. 그때 사람들에게서, 온 손님들에게서 돈을 더 쓸 수 있게끔, 돈을 더 많이 뜯어내자가 아니고요, 조금은 더 주고 조금 더 돈을 받게끔 만들어서 고객들이 더 부담 없이 돈을 쓸 수 있게끔 명분을 만들어 주시는 세트 메뉴, 결합 상품들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지금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내방객 수를 늘리는 방법에 대한, 매출을 올리려면 객단가 올리는, 쉽게 올리는 방법 한 가지를 말씀드렸죠. 근데 두 번째로 내방객 수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가지를 않는데 나와 있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게끔 만든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래도 한 가지
혹시 아직 배달을 안 하고 계신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집에 있죠. 그 사람들이 외식하고 싶을 거예요. 집에서만 집밥만 매일 먹을 수는 없다 보니까 분명히 음식을 사 먹게 될 겁니다. 그것들도 준비하셔서 배달을 하지 않으셨던 사장님들은 배달에 대한 것들도 지금 한번 준비해 보신다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외식업체 하는 사장님들의 매출 데이터를 좀 보다 보니까 배달을 하는 경우에 약 매출이 30% 이상 올라가더라고요. 물론 이런 얘기도 하실 거예요. 배달하면 재료비, 그 다음에 뭐 배송하시는 라이더들의 비용 때문에 안 남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수익이 얼마가 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익금이 얼마나 나냐는 것보다도 사업은요, 매출이 얼만큼 커질 수 있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매출을 먼저 키워놓고 이익금이 얼마 남는지에 대한 걸 검토하는 겁니다. 매출도 나오지 않고 이익금 많이 남으면 뭐합니까? 팔리지 않는데 이익금이 얼만지를 고민하는 거는 아무 의미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매출을 올릴 수 있게끔 하는 방법에서 접근하시는 것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다 어려워요.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메르스 때도 그랬고요. 그 전으로 내려가면 사스 때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것을 조금만 참고, 오히려 참는 것이 아니고요, 이 상황이 안정화됐을 때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나에게 올 수 있고 더 많이 돈을 쓸 수 있게끔 만드는 전략들을 지금 세우는 겁니다. 아주 좋은 때예요. 지금 고민해 보시고 계획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우시는데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신다면 아래 댓글에다가 이야기를 좀 남겨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림이잖아요.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